최우선이랬는데 뭐가 최우선이랬었던 건지 보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장 검사 탄핵 내일 선고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늦춰지는 건가? 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기사예요.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이 선고가 아마 내일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있다. 지금 현재 이 몰려있는 탄핵 심판 요 선고가 8건 정도 되죠. 근데 8건 중에 사실상 지금 한 점 동안 없다가 지금 첫 선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헌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난 연말에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가장 최우선으로, 요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작년 연말에 했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선고보다 먼저 다른 탄핵 심판 선고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승훈 변호사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뒤로 미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단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직은 평의가 모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소수 의견이라든가 별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문 작성 작업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미 작성된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먼저 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들을 먼저 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늦추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이 앞선 것들 먼저 처리하느라고 늦춰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거는 14일 금요일 날 선고가 나지 않겠어라는 거였었는데 그럼 이 변호사께서는 내일 내일 모레 선고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헌정사상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경우 딱 한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1995년인데요. 그런 것들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것에 대한 조정 작업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네.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늦어질 수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심각한 이견이 있어서 늦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의 불안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늦춰진다고 해도 다음 주 초쯤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여기서 만약에 이 결론이 안 나면 이건 재판관들과 상당히 좀 이견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오늘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예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정도 현재의 예고가 이루어진다면은 14일도 가능한 날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예고가 안 된다면은 아마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그걸 겁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고 헌재에 대해서 그간의 절차적인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큰 쟁점이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 평의를 거치면서도 많은 이견이 도출될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더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두고 보고 네. 만약 오늘 예고가 안 된다면은 아마 평의가 더 치열하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일단 이번 주 금요일 14일 날 선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데 좀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까지 선고일이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좀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정말 이게 다음 주로 늦춰질지 아니면 이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전망하는 대로 원래 얘기했던 금요일일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현재 헌재가 이 다루고 있는 이 처리해야 되는 이 탄핵 심판을 좀 같이 볼까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많죠. 지금 당장 이 내일 선고가 난다라고 한 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뭐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등등 해서가 이미 사실 이 변론이 다 종결이 됐습니다. 변론이 다 종결이 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일 선고가 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윤 대통령 건 말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것도 있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변론이 종결됐는지 여부를 볼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건 이 변론 종결이 안 됐고 그리고 조지호 총장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머진 다 종결이 됐다. 다 종결이 됐는데 여기만 먼저 잡혔다라는 거죠. 선거 날짜가. 근데 여기서 보면 24일, 먼저 종결이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4일보다 더 먼저 종결된 건이 있죠. 뭐냐? 2월 19일에 종결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 건은 먼저 종결이 됐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승우 변호사님, 한덕수 총리는 다른 뭐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보다 먼저 종결됐는데 왜 여기 먼저 안 하고 여기부터 하느냐라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네. 탄핵 결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란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같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더 빠르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이 각부를 통할했던 국무총리로 하여금 네.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한덕수 총리 건은 결국은 12상 개헌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같이 선고가 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오히려 먼저 선고가 나면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가장 쟁점은 국무회의의 적합성입니다.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런데 일관되게 이미 정언을 다 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어떤 결과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7일까지 어떤 변론도 안 잡고 평의를 거쳤는데 그 평의 안에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같은 내용이 같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어디가 먼저가 될지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뭐 두 분 다 좀 공통적으로 이 어쨌거나 뭐 최대한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좀 빨리 나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전망을 좀 두고 계신 건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최장 숙고하는 헌재 너무 서두른다는 논란을 불식하려는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게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사실 앞서서 있었던 다른 이 전 대통령들의 어떤 탄핵 심판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었었죠. 그런데 오늘로써 이미 15일째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난다고 해도 내일 모레 난다고 해도 뭐 한 17일째 나는 건데 최장으로 헌재가 숙고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숙고하는 게 아까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뭐 약간 좀 논란이 재판관들 간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견이 좀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시간이 좀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견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만장일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거냐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네. 정치인을 체포한다거나 선관위에 체포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핸드폰을 압수하고 서버를 압수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8대 0으로 결정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추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들은 아무래도 보수 세력들의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탄핵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탄핵을 기각시킬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서 그 탄핵 결정 시기를 좀 늦춘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해석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국정이 불안하고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거든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어떤 직무 정지 상태로 오랜 기간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굉장히 불안하고 대외 신인도도 나빠지고 최상목 권한 대행이 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꼴과 같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되고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네. 더 이상 늦춰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치적인 어떤 시나리오 전망을 해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헌재에서 오히려 시간을 일부러 끄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창근 의원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그러한 고려까지 해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다만 문제는 내용적인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처럼 국무회의의 절차적 부당성 그리고 국회를 포고령에 집어넣은 것 등등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서 보듯이 절차적인 정당성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내용적으로 정당했느냐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했느냐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네. 아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과거 사례로 해서 헌재의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다 일관되게 채택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문영배 권한대행이 얘기했지만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이후에 절차적인 문제가 아마 치열하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절차의 측면도 봐야 되는 그러한 헌재의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헌재가 고려한다?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 네. 지금 헌재의 판단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 말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취지,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 공방들도 아마도 헌재에서 같이 고민을 하느라고 거기서 좀 시간이 좀 더 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뭔가 지금까지 앞선 전례로 봤을 때 선고를 할 때는 미리 언제 합니다 예고를 해왔었는데 당장 내일 있을 13일 이 감사원장 등을 비롯한 이 선고 날짜는 나왔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아직도 지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헌재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한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래서 오늘 조간들은 다 다음 주인 것 같은데 다음 주인가 다음 주일까 이런 제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헌재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물론 원론적인 발언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1995년 12월 27일, 28일 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연 이틀 선고한 사례 한 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다. 1995년 거의 30년 전이에요. 약 30년 전에 딱 한 번 말고 지금까지 연달아서 선고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두 분 다 오늘까지 좀 봐야 돼요.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아까 전제를 쓱 까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내일 안 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다음 주 언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 헌재가 윤 대통령 석방 후에 별 내색 없다고 오늘 갑자기 왕창 선고일을 좀 지정해서 발표를 했다. 그 보면 감사원장과 이 13일 날 선고를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안 선고는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다. 2, 3, 4, 5번이다. 그리고 18일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변론이 아직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변론일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건 번호는 8번이고 한덕수 총리 사건 번호는 9번이고 요걸 보면 결국 사건 번호 순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는 요 뒤로 미뤄져서 쭉 보면 뭐 비어있는 날이 지금 14일, 17일밖에 없네. 14일 아니면 17일 둘 중에 하나겠는데?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14 또는 17일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네. 최근에 경찰들이 가포 비상을 하겠다고 했고 그 지역을 헌법재판소에서 서울 지역으로 굉장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탄핵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경계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굉장히 임박했고 또한 과거에 관행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 선고를 했는데 금요일 날 탄핵 선고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잖아요. 네. 그럼 보수 집회와 탄핵 찬반 집회가 굉장히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력 충돌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월요일을 선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다음 주 초를 만약에 넘긴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상당히 갈리고 있고 이게 상당히 국민 불안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는 우려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또 하셨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주말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집회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지금 이 박범계 의원은 18일은 변론이 잡혀 있는 게 있어서 요 날은 아닐 것 같고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근데 김의겸 전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18일인 것 같은데 라고 올렸어요. 근거가 이런 거예요. 네. 다음 만약에 이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대선은 그 60일 안에 이 수요일에 좀 치러져야 되는데 요 조건에 맞는 날이 뭐 5월 7일, 14일밖에 없다. 그런데 5월 7일은 연휴고 그러니까 요걸 피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쭉 봐서 결국은 18일 날 선고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 김의겸 전 의원은 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18일일 것 같아라는 김의겸 전 의원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는 뭐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네. 18일 날 박성재 장관에 대한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에 대한 가능성은 오늘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오늘 예고가 안 된다면 14일이 안 될 경우에 그럼 다음 주 언제냐.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17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18일 변론 이후에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발표한 것처럼 17일까지 어떤 변론도 안 잡겠다 한 거는 17일까지 평의를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평의를 끝내고 선고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평의만 끝내고 선고를 미룰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일은 불가능하고 오늘 지켜봐서 14일이 안 된다면은 네. 다음 주 17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늦어져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헌재가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완전히 정말 국민들이 공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 맺은 결론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는 이 논리가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무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거 날짜가 뒤로 미뤄진다고 하니까 14일, 17일, 18일 얘기가 막 지금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나 상례적으로 보면은 선고 2, 3일 전에 한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하죠.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오, 할 수 있다. 저는 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난동 이런 것을 그렇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비해서 예. 아, 전격적으로 예고 안 오고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하겠죠. 예, 예. 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은 선거일 따로 지정 안 하고 그냥 14일 날 그냥 왁 하고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승우 변호사님, 헌재에서 선거를 하는데 미리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국정이 너무 불안하고 국민들이 탄핵 찬반 집회로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일 전을 뭐 하루 전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사전에 예고가 언제 돼야 되는지가 뭐 법에 규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금요일 날 선고하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한다?
그건 더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 아마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하루 전에는 꼭 먼저 알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헌재에서 예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했었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게 더 큰 이 혼란을 빚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 모른다. 14일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뭐 하루 전, 내일이든 아니면 오늘이든 언제든 기일이 또 이 예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날 저날 전망들이 막 난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요 선고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는 또 방증이기도 하겠죠. 네. 선고가 나야 혼돈이 좀 잦아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